80%만 말리는 스타일이라서 미술팀이 작업을 하려면 실제 사이즈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설득력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 그 AOEA 아이돌. 10년 전에 아이들 스타. 하늘에 떨어지는 손녀 아가씨가 온 줄 그래요? 알았어. 뭐 전화고 아니 60kg인데 왜 이렇게 이거 미쳤나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를 발굴하고 감독님과 조율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로케이션 담당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시청률 15% 정도 드라마의 장소를 담당했었고, 지금은 종편 채널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 내용에 인천 항구가 나와서 사진 촬영을 해서 감독님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문서가 드라마에서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스케줄표인데요. 보안 문서라서 유튜브에 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정에 맞는 대본을 먼저 숙지를 하고 장소를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장소를 찾을 때는 신 넘버를 보고 어떠한 이미지가 필요한지, 두 번째로 어떤 동선이 필요한지를 먼저 숙지하고 가야 되는데요. 대본상에 듬성듬성 컨테이너들이 적재되어 있는 항구라고 짧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막한 부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텍스트로만 읽어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저는 좀 그려지거든요. 버려진 혹은 좀 운영이 소극적으로 되고 있는 항구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런 항구를 몇 군데 서치를 하고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이 장소가 촬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본상에 나오는 항구는 이런 데거든요. 일단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항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이미지를 일단 감독님한테 보여드렸는데, 감독님은 그 밀항하는 장면을 위해서 이런 컨테이너 항이 맞냐,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항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셔갖고 항을 좀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밤 시간에는 월요일 스케줄 중에 클럽 안이 정해지지가 않아갖고 나이트 클럽의 룸이나 아니면 룸사롱의 룸을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80%만 말리는 스타일이라서. 저희는 좁은 골목길 같은 데를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앞이 많이 긁혀요. 이것도 장소 섭외의 어떤 고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쇠를 안 가져와서 좀 지저분해요 여기가. 물병에 신발에 아주 제가 차 정리를 좀 안 하고 급하게 다니는 편이라서. 가시죠.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데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영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영화의 제작부의 일을 했었어요. 영화를 하다가 로케이션 업무도 같이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코로나가 있고 나서 영화계가 좀 침체된 이후로 제안을 받아서 이 드라마 계열로 좀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안부 전화고 아니 60kg인데 왜 이렇게 이거 미쳤나 이거. 인천 영무선 부두에 도착을 했고요. 아까 대본에 나온 적합한 장소를 한번 좀 탐색하려고 합니다. 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오니까 이렇게 가로등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설득력이 생긴 거예요. 저희한테는 대본상에 맞춰서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에서 두 사람이 만날 때 제3자가 튀어나오는 그 제3의 장소, 은폐 연폐가 가능한 장소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둘러보면은 개방된 장소예요. 그래서 은폐 연폐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가로등을 중심으로 찾되, 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같이 엑스트라로 붙어있는 그런 곳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둣가의 플랫한 형상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향할 곳에는 구조물 같은 게 따로 있어서 왠지 저희의 대본과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두 같은 거를 촬영할 때는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이 있어서 충분한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는데, 같은 항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온 이 부둣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규모의 항구라서 항만 공사를 통해서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반면에, 좀 소규모의 부둣가 항구들이 있어요. 그런 항구들은 어촌계랑 다이렉트로 소통을 해서 조금 더 결정이 좀 빠른 편이고, 항만 공사는 조금 절차도 복잡하고 좀 보고 체계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해서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우측을 보면은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숨고 나오고 하는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저 포인트를 하나의 포인트로 두고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배경으로 배들이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가로등으로 하면은 은폐, 엄폐를 어디서 해야 되나, 그 제 3의 인물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나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메인 접선 장소로 하고, 지금 저 덮여져 있는 배에 저 컨테이너만 있으면은 이렇게 딱 베스트 장소가 되는데, 장소를 찾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100%의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정말 대본에 맞게 미술 세트를 저희가 지은 것처럼 100%의 장소가 나타나면 좋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20% 아쉬운 장소들이 나타나서 좌절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설득력이 많이 없어요. 일단 가로등도 없고, 여기는 밤이 되면 아마 여기가 다 깜깜할 거예요. 촬영 여건도 저희한테 불리한 여건이고 해서 그림은 더 여기가 살죠. 바로 배 근처고 부둣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소니까 여기는 좀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서 좀 적당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본을 보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헤매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A, B가 만나서 C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헤매는 동선을 저는 이 길로 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저기까지 헤매는 동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장면이 기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둘러본 장교로 가는 그 라인으로 사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도 무작정 찍는 게 아니고, 어떤 앵글에서 이 사람을 헤매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찍는 거죠. 그래야 사진 브리핑을 할 때도 설득력이 생기고 사진을 굉장히 꼼꼼하게 찍는 편입니다. 아직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촬영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답은 대본에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등장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고가 분명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동선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놓고 판단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이 화요일 날이라고 했어요?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촬영하기 최고 좋은 장소는 네. 이 라인. 여기가 바다 쉼터예요. 바리케이트를 채우고 이 안으로 스태핑 차량을 여기다 다 되겠다. 가장 최근에 한 촬영이 어떤 거예요? SBS 로비스트다. 로비스트? 네, 그리고 송승헌 나오는 에데레 동쪽. 또 이 근래에는 KBS 7방송. 이번에 끝났을 거래. 16부작인가? 그건데?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였구나. 옛날에 그 AOEA. AOA. 아이돌. 10년 전에 아이들 스타. 무슨 배 타고 가는 장면인데 하늘에 내어놓는 선녀 같은 아가씨들이 그냥 쭉쭉 빵빵 해가지고 그냥 누군가 했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AOE가 뭐야 그랬더니 AOE가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제일 잘 나가던 그룹이었으니까. 난 뭐 하늘에 떨어지는 선녀 아가씨가 온 줄 알았어. 어떤 공주 아가씨가. 덥죠? 저희 사무실 가서 얘기 좀 할까요? 네. 3단계부터 이 사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맞아요. 가로등까지. 네. 그죠? 지금 이렇게 찍으려면은 소화당만 찍는 걸로 해서 다 잡아놓겠다. 6시부터. 네, 주인님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협의 드릴 게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측정은 할게요. 근데 그 사이에 건너가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정된 공문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정신없는 오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식사를 하러 오셨네요. 네, 지금 시간이 14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의 첫 끼를 지금 먹고 있네요. 다음 장소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월요일에 촬영하는 장소에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인천에서 서울 충무로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오후 3시가 됐거든요.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라면 보통 한 18시 정도에 퇴근을 하시니까 저희가 장소를 봐야 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조금 다급해져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어떤 레스토랑을 촬영을 했어요. 그 레스토랑 바로 맞은편에 10세대 정도 사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저희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본다고 촬영을 할 때마다 나와서 거의 농성 수준으로 많이 컴플레인을 거셔갖고, 최대한 소음이랑 어떤 조명 같은 거에 주의해서 촬영을 하겠다 설득을 한 경우가 있는데, 로케이션 매니저분들을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좋겠다라고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중에 보면은 많이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답사를 할 때는 이렇게 장거리로 출장도 가고 여행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답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촬영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공문도 넣어야 되고 상인회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촬영 당일에는 차량들이 무리 없이 들어오도록 또 세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보다 힘들고 뭔가 좀 어려운 게 또 많이 있어요. 실제는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는 돌잔치 하는 장면인데 미술팀이 작업을 하려면 실제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거기에 맞는 부착물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실제 길이도 재려고 합니다. 사진 3컷과 이 길이를 재기 위해서 거의 한 1시간이 넘는 길을 달려서 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당이 떨어져서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간만에 휴식이네요. 휴식인데 또 커피 받고 이제 또 이동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룸을 한번 확인하려고 여의도로 넘어갑니다. 그런 유흥업소들이 보통은 저녁 시간대 좀 바빠지잖아요. 저희가 한 19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가 막혀서 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격투씬이 있어갖고 지금 이 테이블이 2개가 다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촬영할 때 하나를 좀 빼야 될 것 같거든요. 분리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아예 나무로 이렇게 붙여놨네. 그러니까 저기가 공간은 더 큰데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더 넓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격투씬 같은 거 하면 이런 데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다 길이를 재셔야 되나 봐요. 사진으로는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너비인지 표현이 잘 안 돼서 테이블의 크기를 통해서 좀 가늠하시라고 사진을 찍습니다. 방금 봤던 룸은 테이블 2개 붙어 있는데 여기는 좀 분리가 되는 형태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생일인 것도 모르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네요. 축하한다는 얘기도 못해서 선물을 하나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일찍 오시든가 네. 아니면 진짜 저녁 팀장님 나오세요 내일? 아니요 아 그쵸. 네, 휴무시죠. 촬영 확정되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7시에 가기로 한 장소가 있는데 그걸 제가 놓쳤네요. 다행히 기다리신 것 같진 않고 퇴근 시간대까지 안 와서 이렇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제 업무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시작했는데 거의 해가 질 때쯤 끝나네요. 근데 전화가 또 오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네요, 정말. 아마 이따가 밤에 전화가 또 올 겁니다. 아마. 오늘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고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장소를 10군데를 간다고 하면은 7군데에서 8군데 정도는 거절도 많이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를 픽스를 하고 또 그 장소가 방송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제가 본 시각대로 어떤 동선이 짜여지고 하는 거기에서 저는 짜릿함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또 다음 작품을 하게 되고 다음 장소를 찾게 되고 그렇게 일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은 또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이 장소에 대해서 마스터하기에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년, 10년 후에도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아직도 내가 모자라구나. 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제 모습이 조금 더 의연해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만큼은 5년, 10년 이후에 가지고 있는 저의 스킬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촬영해보신 소감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밖에 못 봤는데 옆에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하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거리두기를 해서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